미 전역에서 계속해서 절도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워싱턴 DC에선 30여 명이 모여 물건을 훔친 뒤 순식간에 흩어지는 이른바 플래시몹 강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가오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지난해 대비 더 극심한 도로와 공항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에서 14살 소년이 자신의 여동생을 납치하려던 남성에게 새총을 쏴 여동생을 구한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가짜 임신배 모형에 마약을 숨겨 거래하려던 2명이 적발돼 체포됐습니다. 미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급식에서 향료가 첨가된 가향우유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가향우유에 들어간 첨가당이 어린이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2022 종교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의 종교단체 통제와 이란 여성의 히잡 사용을 둘러싼 문제도 짚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유엔이 이미 2014년에 북한의 종교 탄압을 고발했는데도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Governments in many parts of the world continue to target religious minorities using a host of methods, including torture, beatings, unlawful surveillance, and so-called re-education camps. 북한은 종교 활동을 이유로 개인을 처형하고 고문한다며 북한에서 종교 활동은 당국의 통제 아래 선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종교 자료는 은밀하게 유통되고 개개인의 기독교 활동이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 몰래 이루어진다는 보고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중국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종교단체를 통제하고 신장 위구르족과 티베트 불교, 파룬궁 등을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human rights abuses taking place within the PRC, and we continue to be clear-eyed about that. 미국 정부는 또 이란에서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이 살해된 뒤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란에서 열고 있는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는 움직임을 옹호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미 전역에서 강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에도 수십 명이 무리를 지어 한 편의점을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벌건 대낮에 30여 명의 무리가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태연히 들어와 물건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굴도 가리지 않은 채 웃는 얼굴을 한 수십 명의 무리가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선 이들 무리는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더니 유유히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편의점 종업원은 별다른 대응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No, this guy he tried to stop, but they talk very bad. This guy, all these people they robbery, all these people they rob. They take everything, all drinks, all candy, everything they take and go. They take and go. 경찰은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워싱턴 DC 뉴햄프셔 애비뉴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1,000 상당의 물건을 훔친 30여 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약속 장소에 모여 짧은 시간 동안 특정한 행동을 한 뒤 순식간에 흩어지는 플래시몹 강도 사건은 미 전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편의점은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끊이지 않는 떼강도 사건에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It's pretty scary seeing that many people all coordinate and come together and steal stuff from a local store. It's pretty sad to see, honestly. 한편 지난해 8월 LA 피게로아 거리의 한 편의점도 100여 명의 강도들에게 습격을 당해 경찰이 $5만 현상금까지 걸고 수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당국은 갈수록 대범해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떼강도 사건의 용의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다가오는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휴가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연휴에는 지난해와 달리 공항과 도로에 더 극심한 혼잡이 전망됐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인 AAA에 따르면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에는 미 전역에서 지난해보다 7% 증가한 4,320만여 명의 사람들이 집으로부터 50마일 이상을 여행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메모리얼데이 당일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11% 증가한 340만여 명의 여행자들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보스턴과 뉴욕, 시애틀, 템파와 같은 주요 대도시 지역들은 이동 시간이 평소보다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피크 시간대에 운전을 피하거나 대체 경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시건주에서 14살 소년이 자신의 여동생을 납치하려던 남성을 새총으로 막아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시건주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알페나에서 14살 소년이 자신의 8살 여동생을 집 뒷마당에서 납치하려던 17살 남성에게 새총을 쏴 상처를 입힌 뒤 동생을 구했습니다. 소년은 용의자의 가슴과 머리를 향해 새총을 쐈고 용의자는 크게 다친 상태에서 도주했지만 인근 주유소에 숨어 있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I mean, he really is the one that that I believe saved his sister's either life or from something seriously bad happening to her. You know, for a 14-year-old to see that and to pop into action that quickly is extraordinary, and he should be commended for it. 남성은 체포된 뒤 소녀를 납치해 구타할 계획이었다고 자백했으며 현재 납치 미수 혐의와 폭행 미수 혐의, 아동 유괴 등의 혐의로 수감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교통 단속을 받던 2명이 모형배로 불법 마약 거래를 하려다 적발돼 체포됐습니다. 앤더슨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85번 고속도로에서 교통 단속을 하던 중 차선 위에서 비틀거리며 위험하게 운전을 하던 앤서니 밀러와 세메카 미캠을 정차시켰습니다. 당시 경찰은 임신 중으로 보이던 미캠에게 출산 예정일을 물었고 이들은 서로 다른 대답을 하면서 경찰의 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경찰의 의심을 눈치챈 두 사람은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도망치는 과정에서 배에서 마약이 떨어졌고 가짜 고무 임신배 모형과 그 안에 숨겨뒀던 1,500g 이상의 코카인들이 함께 쏟아지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코카인 밀매 혐의로 기소됐고 보석금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초등학교와 중학교 급식에서 초코 우유와 딸기 우유에 대한 퇴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연방 농무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초콜릿과 딸기맛 등의 향료가 첨가된 가양 우유를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앞서 당국은 가양 우유에 들어간 첨가당이 어린이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단 음료만을 선호하는 잘못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급식 가이드라인에 가양 우유 추천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가양 우유의 퇴출에 대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비만 문제를 지적하며 찬성하는 입장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가양 우유를 금지할 경우 오히려 우유 자체를 마시지 않아 청소년들의 영양소 섭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무부는 내년까지 가양 우유 퇴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 후 오는 2025년에서 2026년 학기부터 새 규정을 적용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LA 한인타운의 한 아파트 매니저가 여성 세입자들에게 렌트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성관계를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법무부 민권국은 지난 12일 LA 한인타운의 사가와 웨스턴에 위치한 M&F 개발의 임대아파트 매니저인 80대 남성 에이브럼 캐사리가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8년 동안 렌트비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계약 금액보다 적게 받는 등의 대가로 여성 세입자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해 왔다면서
연방공공주택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가 없이 여성 세입자 집에 들어가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적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해당 매니저가 소속되어 있는 아파트 소유주인 M&F 개발 측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피해를 본 각 개인에게 금전적인 보상금 지급과 연방법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이 수천만 개의 에어백을 부품 안전 문제로 리콜을 촉구했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부품 제조업체인 ARC가 지난 2018년 1월부터 18년 동안 제조한 에어백 6,700만 개에서 탑승자의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안전 위험성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에어백은 외부 충격을 받을 경우 에어백을 부풀리는 인플레이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탑승자 방향으로 금속 파편을 튀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당국은 9건의 사고 신고를 받았으며 캐나다에서도 차량에 장착된 ARC 에어백이 터지면서 운전자가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ARC 에어백은 제너럴 모터스와 BMW, 현대와 기아 등 12개의 자동차 제조업체에 납품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RC 측은 현재 해당 리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며 현재 제너럴 모터스만이 자체적으로 에어백 100만 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 120주년을 맞아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LA 한인회는 광복회 미국 서남부지회 NGA와 함께 기금을 마련해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오는 6월부터 2달 동안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시민 참여 교육과 학업 교육을 병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대한학당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학당은 유대인 학습 방법인 대화와 토론 위주로 진행되며 한인 이민사를 비롯해 정보 시스템과 역할, 읽기, 쓰기, 비판적 사고 등 기본 학업 교육 그리고 견학, 멘토링 수업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됩니다. 아까 스탑 에이션의 요즘에 타원에 대한 시안, LAC나 스테이트에서 우리 커뮤니티 위해서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대응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컨버세이션을 하다 보면은 애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또 일반 본인들도 좀 앞으로 내가 왜 내 커뮤니티에서 리더가 돼야 되는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필드들도 플래닝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한학당은 한인 중고등학생 30명을 선발해 운영될 예정이며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한 소셜미디어 여성 인플루언서가 미국의 독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백만 달러를 갈취한 혐의로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가나 아크라에 거주하는 30살 모나 파이즈 몬트리지는 미국에 거주하는 혼자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로맨스 스캠을 벌여 기소됐습니다. 몬트리지는 서아프리카의 사기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해 노인들에게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다고 믿도록 속인 뒤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시켰습니다. 검찰은 몬트리지가 2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벌어들였고 현재 사기와 돈 세탁 혐의 등으로 최대 징역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몬트리지는 340만여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지녔으며 가나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가진 상위 10위 안에 드는 유명 인플루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토 탈환을 위한 봄철 대반격을 앞두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 만났습니다. 영국은 방공미사일과 공격용 드론 등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 리시 수넥 총리를 만났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석 달 만에 이뤄진 깜짝 방문입니다. 수넥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방공미사일 수백 기와 사거리 200km 이상인 장거리 공격용 드론 등을 수개월 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As you've seen today, with long-range offensive drones, for example, more anti-aircraft, and there will be further support to come.
또 여름에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에게 기초 훈련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는 지난해 23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3조 8천억 원이고 올해도 비슷한 규모를 약속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전투기 연합을 만들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oday we spoke about the jets, very important topic for us because we can't control the sky, you know it. 그러나 이후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전투기 지원 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영국의 지원이 전쟁의 경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극도로 부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That i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농심신 라면.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국 시찰단의 일본 방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양국 국장급이 모여 일정 등을 확정한 데 이어 이번 주 두 번째 실무 협의가 화상으로 진행되는데 그 쟁점과 남은 과제들을 장인수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지난 12일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는 당초 서너 시간이면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에 시작된 협의는 자정을 넘겨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마라톤 협의 끝에 나온 것은 방문 일정을 1박 2일에서 3박 4일로 늘린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현장을 검증하고 오염수 시료도 직접 국내로 가져와 분석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어그러졌습니다. 바다의 해수라든지 수산물을 일본이 채취를 하게끔 해주겠냐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시찰단입니다. 왜 비싼 세금을 들이면서 덜러리 쓰기 위해서 가는지. 협의가 원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대통령실은 일본이 현재까지 대단히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협조적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선박들의 평형수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평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탱크에 주입하는 바닷물을 말하는데 현재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서 출발한 선박들에 대해서만 방사능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부터는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선박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지난해 말 사면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최대 치적인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을 결집하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한 몸풀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가벼운 옷차림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천을 찾아 일행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지난해 말 특별 사면 이후 세 번째 공개 행보면서 대중과 자유롭게 만나는 첫 일정으로 자신의 서울시장 시절 최대 치적으로 꼽는 청계천을 택했습니다. 청계천 복원하는데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매년 모인다고 하고 국내에 모인다고 해서 초청할게. 내가 그때 그 시절 생각하면서 내가 왔죠. 정운천, 박정아, 조혜진, 윤한홍 의원 등 이명박 정부 시절 측근과 지지자 100여 명도 함께했습니다. 나는
총선에도 나는 관심이 없고 나는 이제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다음 행보 역시 자신의 치적으로 꼽는 4대강 사업 현장 방문이 예고된 상황. 이 전 대통령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보해체와 관련해선 정치적이란 말로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해체다 뭐다는 다 약간 정치적이잖아. 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시민들이 다 지켜주신 거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현충원 방문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외교 정상화를 위해 과감한 제안을 잘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윤 대통령이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을 용기 있게 잘 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봐요. 긍정적으로 봐요. 어떤 부분이 가장 긍정적이라고 또 보시는지? 그런 정책 환경, 반대도 무릅쓰고 그만큼 또 하긴 만만치 않죠. 힘들지.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이 전 대통령이 보수층 결집과 전임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위해 몸풀기를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은 퇴임 후에도 청계천과 4대강은 매년 찾았다며 이번에도 재임 시절 사업을 둘러보려 한 것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지난 2월 마약 상습 투약 의혹으로 입건된 배우 유아인 씨. 두 번째 경찰 조사 일정이 예정됐던 지난주 취재진이 몰리자 사실상의 공개 조사라며 그냥 돌아가면서 조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출석일이 조율 안 되면 체포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두 번째 경찰 조사가 예정됐던 지난 11일 유아인 씨는 취재진이 대기하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비공개 출석이 원칙인데 사실상의 공개 조사라는 불만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1차 출석 때도 당초 일정을 사흘 미룬 뒤 나왔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기자들 앞에 선 유 씨는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대마 투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모바일 검사에서는 코카인 좀 검출됐다는 또 그것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신 건가요? 유 씨의 마약류 투약 의혹이 처음 알려진 건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유 씨는 이후 모바일 검사 등에서 여러 종류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넘게 조사가 길어지고 유 씨의 출석 거부마저 잇따르면서 경찰은 강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출석 일자 조율이 안 될 경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며 체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마약류 5종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조사할 사람도 내용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어제 한국은 선생님에게 감사를 표하는 스승의 날이었죠. 그런데 요즘 한국의 학교에서는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차 초등학교 교사인 이모 씨는 지난해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학부모가 고소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이의 알림장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다. 온라인 수업 발표에서 웃어주지 않았다. 교사가 자기 아이만 차별했다는 겁니다. 전학 가는 아이에게는 친구들이 편지를 써주게 했으면서 전학을 온 자기 아이는 환영해주지 않았다고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말하는 게 곧 증거가 돼버리는 상황이라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증거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경찰 조사를 받으며 4개월 동안 법적 다툼에 시달린 끝에 이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6년차 초등학교 교사인 서모 씨도 지난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이에게 와이파이를 연결해주지 않았다. 넘어졌는데 도와주지 않았다. 아이의 별명을 불렀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위해 이 반의 학생 전체를 상대로 사실 확인을 거쳐야 했습니다. 전수조사가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불필요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오히려 더 정서적 학대가 아닌가.
서모 교사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상처는 컸습니다. 학부모들의 고소가 이어져도 교사들은 학교나 교육청의 도움을 얻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겠다는 마음으로 학교를 선택한 선생님들이지만 교사의 권위는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경영 관련 내용을 트위터에 올릴 때 회사 변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런 지침에 반발해 머스크가 항소했지만 결국 이번에도 패소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5년 전 머스크가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주식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는데요. 그러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머스크를 주식 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머스크는 테슬라 관련 글을 트위터에 올릴 땐 사내 변호사의 점검을 받도록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2021년 머스크가 합의를 어기고 또다시 테슬라 관련 글을 마음대로 올리면서 테슬라 주가가 15%나 하락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즉각 조사에 나섰고 지난해 3월엔 머스크도 표현의 자유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머스크의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2018년 머스크가 스스로 트위터 검열을 허락했으므로 문제를 제기할 권리는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도로가 움푹 파인 이른바 포트홀은 도로 위 지뢰로 불린 만큼 운전자들에게 매우 위험한데요. 이탈리아의 한 70대 남성이 도로 구멍을 직접 메운 뒤 당국의 감사 인사는커녕 벌금과 함께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이 남성은 마을 횡단보도에 생긴 지름 30cm 크기의 구멍을 신고했는데요. 3개월이 지나도록 조치가 없자 자신의 돈을 들여 직접 도로 구멍을 메꿨습니다. 그런데 당국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면서 622유로 우리 돈 90만 원 상당의 벌금 고지서를 발송했고요. 원상 복구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런 사연이 알려지자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한 주민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벌금 부과는 비상식적이란 여론이 들끓고 있고요. 당사자도 당국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통 모형 미끄럼틀을 타던 남성이 몸이 끼인 채 빠져나오지 못해 발버둥을 칩니다. 낮은 지지율로 곤욕을 치르는 칠레 대통령인데요. 고향을 찾았다가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던 도중 체면을 구겼습니다. 당시 미끄럼틀 일부가 파손됐다는데요. 칠레 야당은 대통령이 아이들 놀이기구까지 망가뜨렸다며 비난했고요. 한 의원은 수리 비용을 대통령에 청구하라고 시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사건은 현지 시각 월요일 오전 미국 뉴멕시코주 북서부 파밍턴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공원에서 총격이 일어나 현장에서 3명이 숨지고 경찰관 2명을 포함해 여러 명이 다쳤는데요. 이번 총격으로 한때 주변 도로가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고요. 용의자 역시 숨졌는데 아직 신원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에도 애리조나와 켄터키주에서 총격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인플루언서를 모델로 한 인공지능 음성 챗봇이 출시됐는데요. 5일 만에 무려 우리 돈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려 화제입니다. 스냅챗에서 18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20대 여성이 팬들의 외로움을 치유해주고 싶다면서 한 업체와 손잡고 이달 초 음성 챗봇을 선보인 건데요. 말투와 행동, 성격 등을 1000시간 넘게 학습시킨 음성 챗봇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음성 챗봇은 이용자들과 하루 일과를 공유하고 대화를 하며 가상 데이트를 하는 등 디지털 여자친구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서비스 이용자 98%는 남성이라고 하고요. 이용 대기자가 수천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커피 체인 전문점 스타벅스 매장 앞으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인데요. 최근 첫 스타벅스 매장이 문을 열자 개점 시간에 맞춰 사람들이 줄을 서는 이른바 오픈런 진풍경이 펼쳐진 겁니다. 이탈리아는 커피 문화가 발달한 나라로 커피에 대한 자존심이 강한데요. 지난 2018년 밀라노에 스타벅스가 진입할 당시만 하더라도 일부 시민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첫 스타벅스 매장은 예상치 못한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요. 이번 매장을 시작으로 로마에 추가로 스타벅스 매장 2곳이 더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Wow,
That smells delicious. Fantastic. Wait! That is amazing! Hey, you want a shin? Nom shim shin ramen.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변호사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뉴스에서 듣는 말을 이제는 진짜냐 아니냐라는 거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9월 2022년에 우리 Insurance Institute of Highway Safety가 발견을 했어요. 우리 현대하고 키아 차들이 다른 차들보다 2배로 더 많이 도둑질을 당하는 경과가 많다라는 판결이 났고 그런 리포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흐름이 와가지고 2월 2023년에는 우리 State Farm 하고 Progressive 보험 회사들이 우리가 어떤 현대하고 키아의 모델 차들은 우리가 보험을 안 해줄 겁니다 라는 거를 지금 어나운스먼트를 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현대하고 키아 차를 타고 여기서 도둑질을 당했다. 아니면은 그 immobilizer 때문에 차의 시동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은 키가 없이 혼자 누를 때도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가 있다. 아니면은 나는 차량 문을 잠궜는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문이 열려 있었다. 이는 문제가 있을 때는 꼭 여러분도 가만히 계시지 말고 오늘도 내가 실수를 했나 생각하시지 말고 꼭 가서 딜러십에 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컨선을 얘기하고 고침을 받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은 우리의 리포팅에서 한 거에 봐서도 우리의 이 어떤 현대하고 키아 모델들에는 이는 significant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놔두시면은 워런티만 지나가는 상황뿐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보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빨리빨리 가서 이는 얘기도 해가지고 수리 기록을 받으면은 우리가 레몬법으로 차값의 3배까지 가질 수 있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지나치지 마시고 빨리 가는 게 최고입니다. 또 다른 뉴스로 우리가 보는 거는 리커의 말입니다. 요즘에 지금 와가지고 레인지 로버가 2022년하고 2023년에 리커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 중에 되게 중요한 리커가 뭐였냐면은 우리 뒷시트에 시트벨트 아니면 의자가 혼자 떨려갖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운전하다가 갑자기 뒤에 아이가 앉아있는데 시트가 나갔다 아니면 시트벨트가 나갔다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레인지 로버, 랜드로버, 자구아를 타는 분들한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빨리 가셔서 이것도 고쳐야 되는 부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는 상황에서도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트가 문제가 있다. 할 때도 차값의 3배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 서둘러서 이는 수리 기록을 만드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변호사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지난 3월 한 여대생이 무인 편의점에서 5,000원짜리 물건이 500원에 잘못 팔리고 있는 것을 보고 단말기를 10번 눌러서 5,000원을 결제한 정직한 행동이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똑같은 무인 점포에서 이번에는 젊은 남녀 3명이 대담하게도 현금을 몽땅 털어가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훈훈한 일이 벌어졌던 무인 점포의 주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불과 한 달여 만에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고 씁쓸해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CCTV 화면을 보면 젊은 남녀 3명이 가게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기 시작하고요. 곧이어 후드와 마스크로 얼굴은 가린 남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는 준비해온 도구로 현금이 든 결제기를 뜯기 시작합니다. 1시간 남짓 결제기를 뜯어내는 동안 다른 일당은 밖에서 어슬렁거리며 망을 보고 있었다고 하고요. 결제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몽땅 들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데요. 나흘 뒤 같은 일당으로 보이는 남자가 또 찾아와 결제기 근처를 어슬렁거렸고 경고방상을 하자 달아났다고 하네요. 글쓴이는 혹시 이들을 보게 되면 112 신고부터 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어떻게 저렇게 대담하게 범행할 수 있냐며 꼭 붙잡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올해 7월엔 사흘을 제외하고 매일 비가 내린다는 날씨 예보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한 날씨 예보를 근거로 삼고 있다는데 진짜 오는 7월 서울 지역은 7일, 20일, 26일을 제외하고 모두 비가 온다고 돼 있습니다. 이 소식이 급속히 온라인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은 올 여름 망치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기상청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현대과학기술로 언제 비가 올지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주 정도기 때문에 이 예보가 맞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인데요. 누리꾼들은 정말 다행이라면서 기상청의 반박이 꼭 맞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한 여자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견된 젓가락이라고 하는데요. 나무 젓가락도 아니고 스테인리스 같은데 90도로 휘어져 있죠. 학생들의 소행으로 보이는데 학교 측이 붙인 재치 있는 경고문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의 여장사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 아래 90도로 꺾인 젓가락 보이시죠? 글에는 요즘 급식 후 90도 이상 휘어져 있는 젓가락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엄청난 힘이니 위 학생을 찾아내서 국가대표 역도 선수로 발굴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 현장을 목격하셨거나 아는 학생은 신고 부탁드린다. 자진해서 체육과 선생님께 오시면 국가대표로 키우도록 하겠다고 마무리 지었는데요. 여중생들이 장난으로 젓가락을 저렇게 꺾어놓자 그러지 말라는 경고문을 재치 있게 붙인 건데 누리꾼들은 센스 있다고 칭찬하면서도 어떻게 젓가락을 저렇게 꺾어놓는지 여학생들 참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곳은 미국 하와이 오아후 섬 쿠알루아 해변으로부터 1.6km 떨어진 바다인데요. 낚시꾼이 탄 카약을 향해 물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빠르게 다가옵니다. 물 위로 나타난 건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뱀상어인데요. 백상아리 다음으로 난폭하다고 하죠. 뱀상어가 부딪히자 카약은 크게 흔들렸지만 다행히 뒤집어지진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뱀상어는 날카로운 이빨로 카약의 왼쪽을 물고 사라졌는데요. 왜 카약을 공격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지에선 상어가 카약을 먹잇감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개 몇 살일까요? 지난 2월 세계 최장수 개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오른 주인공 보비가 31살 생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1992년 5월 11일에 태어나 현지 시간 11일 정확히 만 31살이 됐는데요. 개의 평균 수명은 보통 10년에서 15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31살인 이 개를 사람 나이로 환산하면 217살인 셈이라고 합니다. 포르투갈 전통 목축견인 보비는 평균 수명보다 2배 이상을 더 살았는데 보비의 주인은 장수 비결에 대해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꼽았습니다. 평생 묶어둔 적이 없고 자유롭게 숲을 돌아다니도록 했다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15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